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임민찬 작가님 모시고 우리 또 현역 의대생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의대생이신 임민찬 작가님 모시고 우리 1편에 이어서 2편 인터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작가님 일단 홍공TV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1편 한번 찍어보고. 그냥 저는 네. 너무 재밌고 네. 사실은 제가 워낙 또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또 영상들도 챙겨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냥 너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좋다는 말로. 네네. 저희 이제 뭐 사이사이도 대화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 1편에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았었고, 사실은 좀 본질이라는 것은, 의대에 가려면 뭐 학원을 해야 되는, 결국 학원이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오해하실 분들 끝까지 오해를 하시겠지만, 네. 그 안에서도, 우리 임민찬 작가님은 본인의 코어를 확실히 지키는 플레이를 네. 했었다. 네. 그리고 뭐, 나는 이거 좀 후회됐어요 하는 부분도, 이거 좀 코어를 지키고, 너무 선행을 많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또 네. 고해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네. 100% 이걸 다 따라해야만 의대를 갈 수 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한두 개만 빼서 아이에게 조금씩만 적용을 시켜도 다 발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좀 더 얻어갈 게 많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애를 의대를 보내겠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 나와서 뭐 이렇게 의대까지 진학을 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전공법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 친구의 요런 점들은 우리 집에도 좀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만 활용을 해도 어제보다 좀 나은 오늘 좀 멋있었다. 네, 이런 게 좀 네.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네. 사람인데, 네. 그리고 사람이고 남학생이었을 거고, 네. 그럼 뭐 게임이라든지, 네. 뭐 때로는 이제 만화라든지, 네. 이런 이제 오락물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빠진 적은 없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인간인데. 네네, 그쵸. 그래서 이게 막 의대 갔다고 하면 전혀 그런 걸 뭐 안 했을 것 같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일단 게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솔직하게 말하세요. 했습니다. 네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컴퓨터로 하는 그런 축구 게임이나 피파? 그쵸, 피파. 그다음에 야구 게임도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했었고 뭐 그냥 유명한 게임들이라면 다 했었거든요. 뭐 카트라이더부터 해서 그냥 그때 뭐가 유명하다라고 하면 다 게임은 했었고, 대신에 중학교 이제 고학년 되고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PC방을 가야만 할 수 있는 게임은 안 했습니다. PC방 한번 가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잘 못 나오거든요. 블랙홀이죠. 그쵸, 1시간만 한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때는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뭐 축구 게임을 하던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게임은 했었고요. 만화책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저는 그러니까 삼국지 있잖아요. 삼국지도 처음에 만화로 접했었고 또 그런 교육 만화들 있잖아요. 제가 수학은 수학도둑 이라는 저희 만화책이 둘째가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쵸,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랑 과학은 그 내일은 실험왕이나 내일은 발명왕 같은 교육 만화들 되게 즐겨 읽었었고, 그냥 일반 만화책들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부모님이 터치 안 하시고 그냥 읽었습니다. 대신 중학교 때부터는 서서히 줄여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네. 좀 전에 이야기할 때 귀를 막 막고 네. 아이의 귀를 막고 그쵸, 그쵸. 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 네. 막아도 애들 밖에서 사실은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어떤 관계를 구축을 하고 네. 또 믿어주시고 또 이렇게 관계도 또 구축이 네. 됐을 거잖아요. 그쵸. 또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만 잘 하고 있다면 그 사실 게임이나 만화책을 읽더라도 자기가 주어진 숙제나 공부들을 잘 하고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저는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정말 거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1시간을 제한을 두고 항상 게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아이가 뭐 지금 막 2시간, 3시간 넘게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은 보통 게임을 그냥 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3시간 하다가 그렇게. 그래서 저는 보통 말씀드리는 게 거의 그러니까 한 달마다 10분에서 20분씩 서서히 줄여 나가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3시간 하다가 2시간 40분 하는 거는 아이가 큰 차이 못 느끼거든요. 그쵸. 그걸 점점 줄여 나가는 거,
이제 그게 좀 더 나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쵸. 역시 이제 미래 의사 선생님답게 네. 뭔가 상담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고백을 하자면 네. 저 때는 또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든지 그쵸. 네. 게임 제가 10,000게임 정도 했거든요. 아, 네. 네, 정말 많이 했었고 네. 저도 임용보기 어떻게 보면 전주까지도 네. 사실 했었는데 그래도 루틴은 최대한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쵸. 해야 될 것들 다 하면서 네. 그냥 루틴대로만. 그게 이제 게임에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내 삶을 위한 게임인 건지 그쵸. 그게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든지 아까 1시간이라든지 네. 그런 원칙에 대한 것이 음. 존재했다. 네. 그냥 막 이렇게 방종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넘어와서 이제 이번 인터뷰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날카로울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지난 1편 때는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대해서 좀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이제 고등학교 시기잖아요.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전장에 네. 그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은 고등 내신 음. 또 지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특히나 그쵸. 내신형 학교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시학교라든지 네. 이를테면 그래서 내신 동시에 이제 또 모의고사, 네. 수능 네.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 나아가서 이제 면접까지. 네. 그럼 일단 고등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신부터 한번 저희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라고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의대를. 중앙대 다빈치형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학생이었는데 어쨌든 이 내신이라는 시험은 특히 고등학교 내신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첫 시험부터가 다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1학년 1학기 첫 시험 보고 애들이 많이 포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내신은 되게 특이한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실에서 정말 다 똑같은 친구들이랑 선생님도 똑같고요. 사실 수능 공부는 인강 선생님들 다 달라지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내신은 똑같은 선생님에서 책도 다 똑같잖아요. 책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죠. 책도 다 똑같고 사실은 학원이라고 해봤자 동네에 있는 학원들 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2%의 차이를 만들어내야 내가 1등하고 2등을 할 수 있는 건데 원인은 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뭔가 차별화를 둬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어떻게든. 고민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보통 시험 공부를 하면 몇 주 동안 많이 하죠? 중학교 때 아이들 그래도 한 3, 4주 보통 그쵸. 루틴 3, 아닐까요? 4주 많이 하고 학원에서도 많이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어쨌든 뭐 한 학년 올라가는 거라서 학생들이 그 4주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보통 4주로 많이 하고 학원에서도 4주로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4주로 하게 되면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리 각종 수행평가에 동아리 활동에 생활기록부라는 거를 챙기는 것도 워낙 중요하잖아요. 사실 진짜 많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1, 2주 전에도 수행평가 하고 있기도 하고 정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 기간을 고등학교 때 4주로 잡으면 실질적인 공부 시간은 많아야 2주에서 3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보다 오히려 공부를 덜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약간 머리 맞은 느낌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건 공부량을 늘려야 내가 이 친구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중간고사 때는 보통 5주 또 기말고사는 과목이 예체능의 기타 과목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6주로 잡고 공부를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었다라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이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쵸. 얘 뭐 하는 거야? 그쵸. 뭐 벌써부터 사실 5주, 6주 그 전에는 사실 학생들이 좀 더 쉬고 풀어질 시기거든요. 되게 평시 모드라고 하죠. 애들 뭐 그쵸. 아주 해피하게. 그쵸. 예.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그 루틴을 지켜왔더니 좀 더 학업에 도움이 되었다. 시간과 양에 대해서 이미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5, 6주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5주, 6주를 잡아야 4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중학교 때랑 공부량이 비슷한 거예요. 허걱. 그쵸. 와.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 정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특히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그 한 학년의 친구들이 똑같은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학생들이 불안해해요. 왜냐면 항상 옆에 친구를 보면 나는 아직 개념 공부만 하고 있는데 벌써 이 친구는 심한 문제집을 푸네.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문제 풀이를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험 하루 전까지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계속 흔들리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어디든 자기보다 진도가 빠른 친구들이 존재하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시험 공부가 5주에서 6주 이렇게 제가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시작하기 전에 그 5주에서 6주 분량의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아, 왜냐면 저만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시험 4주 전까지 개념을 끝내야겠다라고 제가 스스로 저만의 기준을 잡아뒀으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시험 4주 전에 벌써 심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내 장기적인 계획에서 시험 4주 전까지만 개념을 끝내면 된다라고 정해뒀으니까 이걸 보고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계획대로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자기 주도라는 게 사실은 네. 공부를 내가 오늘 해야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사전에 시간적인 거나 네. 계획까지도 그쵸. 내가 주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마음만 같아서는 시험 5주 전, 4주 전 제가 했던 것들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또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제 책에다가 네, 잘 넣어뒀고요. 책 네. 꼭 참고하세요. 제 책에다가 이제 그거 넣어뒀고요. 네.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또 이제 중요한 게 학생들이 이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험만 보면 실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꼭 있죠. 그쵸. 결국 근데 그 실수가 고등학교 때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등급을 가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 내신 시험이랑 실제 평소 공부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더니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저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내신 공부랑 평소 공부에 대한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당연히 시간 압박. 평상시에는 문제집 풀다가 어머님이 밥 다 됐다고 하면 밥 먹으러 가고 피곤하면은 자다가 또 하고 되게 그냥 편한 상태에서 하고 평시 모드죠. 그쵸.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딱 시간 제한 두고 그 안에 풀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불안감을 더 느끼고 본인만의 실력이 발휘되지 않더라.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저도 항상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쨌든 저도 수학 문제를 풀 때만큼은 소수령이 있다 보니까 또 소수령을 식을 또 길게 쓰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촉박하고 막 손이 떨리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잡으면서 쓰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수학이 학생들이 왜 어려워할까? 왜 시간 압박도 있겠지만은 수학을 왜 유독 더 어려워하지? 라는 고민을 제가 대학교 와서 이건 했었거든요. 이 고민을. 근데 봤더니 어떤 게 있었냐면 수학은 센이나 RPM 같은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집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모든 시중에 있는 수학 문제집들은 어떤 단원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네, 알 것 같아. 소름 끼칠 것 같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단원이 분수랑 관련된 단원이라고 하면 잘 몰라도 분수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구나. 이게 사고가 귀결되는 거죠. 그쵸. 네. 잘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차피 이거 분수 단원이니까 분수 개념을 가지고 풀면 되네 라고 하면서 시중에 있는 수학 문제집을 풀 때는 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요. 근데 실제 시험이 딱 되면 내신 시험에서는 만약에 시험 범위가 1단원부터 3단원까지라고 하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게 1단원부터 3단원 그 내가 배웠던 개념들 중에서 이 개념을 사용해야 되구나. 이게 먼저거든요.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 카테고리를 딱 그쵸. 잡아야죠. 근데 이 범위를 섞어 놓은 채로 이 범위구나라고 하는 연습 자체를 평소에는 학생들이 전혀 1도 없을 거. 그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당 멈칫하는 그 고민 시간이 한 문제당 20초만 돼도 세 문제면 1분이고 30문제면 10분이 되는 거고 그냥 꼬이면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쵸. 그 조금의 시간들이 모여서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구나. 수학은 특히. 와, 이거 완전 공감. 맞아요. 완전 공감. 근데 그걸 많이 놓친다는 거. 문제집의 함정이죠. 어떻게 그쵸. 보면. 네. 풀 때는 재미있고 좋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거기서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부정사 단원이면 다 투부정사 쓰면 맞아요. 되니까. 영어도 마찬가지. 시험 섞으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결국 그런 부분에서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두 가지 시간 압박이랑 범위를 섞어 놓은 채로 하는 걸 딱 하나의 연습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그 내신 코치나 족보닷컴 같은 문제 은행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은행 사이트에서 저는 각 과목별로
2회에서 3회 정도 제 범위에 맞게 뽑아서 인터넷에서 OMR 카드 또 사서 실제로 저는 항상 시험 공부를 5주, 6주 전부터 했다는 이유가 시험 1, 2주 전에 다른 친구들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 풀기도 바쁘거든요. 저는 복습을 하면서 그 실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아, 똑같은 환경. 그쵸. 그거를 시간 압박 그리고 범위를 섞어 놓은 채로 푸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덜 긴장을 하게 되고 그게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와, 그냥 안 될 수가 없었다가 결론이네. 네. 아, OMR까지 사서 푸는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연습은 의대생만 할 수 있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습이거든요. 아, 저희 애도 이제 중학교 가면 네. 제가 생일 선물 OMR 한 박스를 네. 완전 싫어하겠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근데 학교 가서는 절대 안 했어요. 다른 애들이 알면 안 되니까. 저만의 방법이었거든요. 제가 이 친구들이랑 차별화될 수 있는 정말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 나만 알아야겠다. 그리고 한 명 더 알려준 건 제가 쌍둥이 형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같은 초중고 나왔거든요. 오. 그래서 그 형한테까지는 알려줬죠. 형도 잘 됐죠? 그렇죠. 형 고려대 문과 계열. 아, 집안이 아주 불운하네 그냥. 여기서 지금 형은 많이 안 됐다 그러면 네네. 인터뷰 접어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얘기를 이제 없다고 해.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형한테까지만 알려주고 항상 집에서 숨어서 했던 연습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만 사실 들어도 네. 이미 모의고사도 너무 막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럼 우리 모의고사. 네. 모의고사는 또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모의고사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의고사는 특히 내신보다 학생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게 워낙 요즘 수험생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수능 관점에서는 분명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보다 진도가 빠른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렇죠. 또 인강들도 막 겹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저 친구는 저기까지 들었는데 보면 오르비 수만이 있는데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얘 약간 좀 구멍 많은 애인 것 같은데 네, 그쵸. 이미 너무 이렇게 막 맞아요. 엄청난 내공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딴 애들 엄청 불안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특히 내신은 불안해하는 기간이 길어야 5주, 6주인데 수능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부터 수능 때까지라서 1년 내내 불안해하는 거예요. 길구나.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적당한 속도로 잘하고 있는 건지 빠른 건지 느린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특히 재학생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죠. 경험이 없잖아요. 그쵸.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더 불안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사실은 그 장기적인 1년 동안의 계획을 각 과목별로 역시 세우고 시작하는 게 맞다. 장기 계획.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수능은 제가 수능을 앞두고 고3이 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수능을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수능은 내신과 다르게 낯선 학교에서 낯선 친구들이랑 낯선 선생님 앞에서 그러니까 완전 환경이 천지개벽하는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급식만 먹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도시락 싸주시면서 막 두 분 다 손 흔들어 주시고 너무 다른 환경이에요. 부담스럽네. 그죠? 너무 다른 환경이고 문제도 다 낯설고 학교 막 출정 시간. 그쵸. 네. 그쵸. 이게 너무 낯설잖아요. 이 시험 하나에 뭔가 다 걸려 있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수능은 정말 평소에 하던 것과 너무 다 낯설구나. 문제까지도 다르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래도 수능이 모두 다 낯선 것 같았지만은 항상 똑같은 두 가지가 있더라. 라고 했던 게, 뭐예요? 그게 뭐냐? 바로 각 과목별로 시간, 보는 시간과 그쵸. 제 손목시계 오케이. 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했을 때, 손목시계는 평소에도 계속 차고 수능장에서도 제 손목시계 들고 가는 거잖아요. 이건 항상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내신은 항상 어떤 날은 1교시에 국어를 보고 수학을 보고 바뀌지만 수능은 항상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쵸. 그게 항상 똑같길래 이걸 내가 이용을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역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역시. 그걸 어떻게 했냐? 저는 국어를 학생들에게 만약에 국어를 예시로 들면은 국어가 실제로 수능 시험이 8시 40분에서 10시까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학생들에게 제가 국어 그 45문제 모의고사 한번 스스로 연습해봐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시간이 12시니까
1시 20분까지 하면 되겠다. 1시니까 2시 20분까지 하면 되겠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80분 딱 재고해요. 근데 실제 수능은 항상 8시 40분부터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침이고 그 시간대까지 정해져 있는데 계속해서 본인만의 시간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연습할 때 대부분.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했냐. 국어 모의고사를 45문제를 연습을 해야 될 때는 항상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100번, 200번 제 손목시계 8시 40분부터 10시로 가는 걸 보면서 100번, 200번 연습을 하고 가면 수능장에서 모든 게 낯설더라도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자체는 너무나 익숙한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이 그쵸. 딱 맞겠네요.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그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주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밤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밤에는 그럼 시간이 안 맞잖아요. 아니 저녁 8시 40분부터 10시 그 시간대가 중요하거든요. 그 분침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죠, 똑같으니까 그게 아.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저녁에도 괜찮다. 와.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용했던 첫 번째였고 좀 더 들어가서 네. 학생들이 수능에 가서 국어든 영어든 몇 지문을 날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재학생들은 조금 그쵸. 불수능 나오는 때는 그쵸. 난리 나거든요. 그쵸. 많이 날리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불안한 이유는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이 시간이 지금 내가 이 풀고 있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적당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넘기는 소리만 듣고 하긴 넘어가면 엄청 긴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자기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푸는 속도가 급해질 수밖에 없고 실수 많이 나고. 실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했을 때 국어를 예시로 들면 국어가 크게 선택 과목, 문학, 비문학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각 시간대별로 어디까지 풀어야 된다라는 걸 제 패턴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8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선택 과목을 풀고 9시부터 9시 25분까지는 문학을 풀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55분까지 비문학을 풀고 그 다음에 마킹을 하자.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딱 정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1, 2학년 때 모의고사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때 계속해서 이번엔 문학을 먼저 풀어볼까? 이번엔 비문학을 먼저 풀어볼까? 진짜 모의고사에서 테스트를 했네요. 그쵸. 계속 하면서 저만의 시간대를 고3 6월 평가원 시험 전까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 만약에 9시 20분이 됐는데 문학 문제를 다 풀어버렸네? 나는 평소에 9시 25분까지가 기준이었는데 20분인데 문학을 다 풀었어. 아싸. 속도 지금 나 좀 빠르고 괜찮은 편이구나. 비문학은 평소보다 좀 더 차분히 풀어도 괜찮겠다. 이 기준. 안정을 찾네요. 그쵸. 이 객관적인 기준이 생긴다는 거. 이게 재학생이 이런 멘탈이면 거의 한 사수 오수 정도에서 오는 그쵸. 그런 구력 느낌인데. 그쵸. 그래서 그걸 수학도 영어도 탐구도 다 마찬가지로 각 시간대별로 크게 나눠놨기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다. 네, 그게 저는 모의고사에서 어떤 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완전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학생들이 사실 수능을 치고 한번 좀 망한 다음에 재수 삼수 하면서 그쵸. 재학생 때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거의 99%. 그쵸. 근데 우리 작가님은 네.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미 재수 삼수 할 때 어떤 리듬의 느낌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초수해한 거죠. 그쵸. 현역으로 바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학생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많이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요것도 빠질 수 없죠. 이 면접. 그쵸. 궁극적으로 면접 이런 것도. 이게 면접은요 워낙 컨설팅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미 많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뭔가 시중에서 잘 다루지 않는 저만의 팁 딱 하나만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예전에 이제 자소서가 원래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중앙대 의대를 갈 때 수능 최저도 없었고요. 중앙대 의대는 면접도 없었고요. 사실 저는 서울대나 다른 면접은 봤지만 중앙대 의대 같은 경우는 생기부랑 자소서만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합격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소서 예전에 있던 자소서나 또 면접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무조건 물어보는 질문이 왜 우리 학과에 지원을 했는지
그걸- Y에 대해서. 그쵸. 왜 우리 학과에 지원했는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음. 근데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나 자소서를 준비할 때 제일 많이 힘을 줘서 썼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제가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차별성 역시. 그쵸. 이걸 어떻게 차별했냐. 학생들한테 질문이 만약에 왜 우리 의예과 의학부에 지원을 했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학생들은 대부분 뭘 쓰는지 아세요? 왜 자기가 의사라는 꿈을 꾸게 됐고 음. 얼마만큼 그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를 쓰거든요. 음. 근데 저는 어떤 차별성을 뒀냐. 또 벌써 또 소름 끼치려고 그러네. 제가 만약에 중앙대 의대 입학 사정관이라고 하면 학생이 그렇게 써온 거예요. 그럼 저는 봤을 때 이해는 되지만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왜냐면 근데 왜 너 굳이 중앙대를 써? 그냥 원오브 댐인 거죠, 그죠? 그렇죠. 왜 굳이 중앙대를 써도 이럴 거면은 또 다른 뭐 서울대나 연세대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중앙대 의대여야 되는지가 뭐 썼겠지 이미 얘는 가겠지. 그쵸. 그걸 빠져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쓸 때. 사실은 그 학과도 중요하지만 왜 굳이 이 학과여야 되는지 의대도 전국에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왜 굳이 우리 중앙대 의대여야 되는지 음. 그걸 건드려 주는 게 저는 면접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학교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사실은 그런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열정이나 그런 관심도도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특히 그래서 중앙대 의대를 할 때도 이 중앙대 의대에서 어떤 교육 관념이 있고 최근에 어떤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와. 최초로 했던 건 어떤 건지 또 동아리는 어떤 게 있는지 되게 그런 깊게 것들을 들어갔네요. 그쵸. 근데 그런 게 했던 게 제가 제 자소서를 볼 때 또 다른 곳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할 때도 뭔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었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할 때는 학과도 중요하지만 그 학과는 엄청 많은데 그렇죠. 굳이 왜 그 학교여야 되는지까지 건드려 달라. 이게 제 팁입니다. 그렇죠. 그 네. 학교에 대한 약간 덕후가 돼서 그쵸. 나랑 연결성을 보여주면 네. 확실히 좀 어필이 그쵸. 많이 되겠네요. 그쵸. 이 학생은 뽑아주면 오겠구나. 그쵸.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성적이 좀 비슷하거나 네.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음. 저 같아도 혹시 뽑고 그쵸, 싶겠다라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면접하면서 또 확인이 되면 네. 이게 또 일체가 되면 네. 이게 완전 그쵸. 얘 친구는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더 좋네. 그쵸. 따다닥 올라가겠네. 네, 그쵸.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이 또 제가 의대생으로서 조언 드릴 수 있는 뭔가 현실적인 조언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기 좀 아쉬우니까 네. 이 의대를 또 지망을 하거나 의대를 또 이제 목표로 하는 우리 또 꿈나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초중고. 네. 요 친구들한테 좀 이제 도서 몇 권, 이런 아. 거는 좀 의사가 되려는 친구들 읽으면 좋겠다라는 네. 도서 좀 추천 좀 네, 해주세요. 그냥 딱 제가 두 권만 추천을 드리면 초등학생 읽기는 좀 어렵고 네. 중학생, 고등학생 읽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의사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 또 희생 정신,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궁인 의사 선생님이 쓴 만약은 없다라는 만약은 없다. 책, 그거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시면서 있었던 사건들을 잘 쓰셨던 책이고요. 하나는 이국종 선생님의 골든 아워. 그 책도 되게 실제 의사로서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책들이라서 이제 그 책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중등시기 때 좀 읽으면 그렇죠. 괜찮을 만한 중등시기도 또 이제 고등학교 때 뭔가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 의사가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뭔가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책들이 될 것 같아요. 하긴 가슴 속에 이제 이게 진짜 있어야 그렇죠. 뭔가 끌어오르는 그런. 네.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뭐 꼭 의대를 지망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네. 우리 초중고 이제 아이를 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네. 또 지금 어떻게 보면 현역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의사가 또 되실 네. 의대생으로서 네. 학부모님들께 또 어떤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공부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워낙 이제 아이가 뭔가 사춘기도 겹치고 아이가 뭔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커지다 보니까 아이랑 뭔가 다툼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아이가 얼른 대학 입시도 끝나고 얼른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워낙 그 시기가 힘드니까. 근데 제가 대학에 와보고 느꼈던 거는 대학에 오니까 저는 부모님이랑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부모님이랑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없더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자취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해봐야 추석,
설날 또 방학도 뭐 계속 있지도 않아요. 집에 아이가 계속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부모님이 우리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정작 그 대학 입시가 끝난 다음에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정말 힘들고 아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가 아이랑 부모님 사이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이고 또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이를 옆에서 챙겨줄 수 있는 마지막 시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그걸 생각을 좀 해주신다면 뭔가 다툼의 상황에서 뭔가 아이랑 뭔가 싸움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좀 더 먼저 한 발짝 물러서서 뭔가 아이의 입장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대박입니다. 네. 이게 애를 한 두세 명 벌써 키우는 느낌이 그렇죠. 굉장히 저 인터뷰하면서 네. 상대 어떻게 보면 젊잖아요. 네. 실제 학번이 22살입니다. 학번은 모르는데 21학번. 아, 21학번이면 네. 와우. 그죠? 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굉장히 네. 차분하고 너무 어른스럽고 저보다도 더 막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와, 인터뷰하면서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네. 했었는데 네. 나중에 네. 저처럼 아들 둘을 꼭 네. 네. 자,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작가님 책에 대한 정보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또 나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불러주시면 제가 네. 좀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홍콩TV는 계속해서 이런 찐 인터뷰를 찾아서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